회의실 전체에 비서가 식사하는 소리가 스피커 없이도 확성기로 울려 퍼졌다. 마치 내가 그를 산채로 잡으려는 진짜 사람처럼 복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다. 왜 내가 거기서 말을 골라서 일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여드름이 날 텐데. 심호흡을 하고 가볍게 문을 열었다. 뻐꾸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멈췄다. 고개를 내밀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늦은 일이 있어서 여드름이 났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행운을 빌었다. 식사 중인 비서는 여전히 의자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돌려 나를 좌우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야위긴 했지만 이 약속은 아직 살아있었다. 정구에는 얼굴이 차갑지만 출근하는 모습이 벌써 이상해져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조금 부끄러웠다. 그날 비서가 웃기만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 전에 이렇게 수줍어했던 적은 없었는데 마치 일을 막 끝낸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달려갔다. 뜨거운 의자에 막 앉았을 때 비서가 프로젝트용 PPT를 발표하라고 내 이름을 불렀다. 긴장한 채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쳤다. 화면에 멈춰서서 몰래 비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멍하니 즐거워 보였다. 그의 반응은 어떨까? 그때 내 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솔직히 좀 자랑스러웠다. 처음 프로젝트를 하는 인턴이라 겁이 많았고 그걸 시험해본 상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월급은 오르고 얼굴은 덜 웃게 되었다. 비서가 너무 차가워서 차갑게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직 피지도 않은 내 미소를 짓밟았다. 학교에서 이 PPT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너무 날카로웠다. 책 구성표는 섬세했고 말은 약간 인사하는 듯했다. 보는 친구들조차도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해야 한다. 나와 너는 손도 없고 그림도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내 수명을 단축시키다니. 황제가 제멋대로 이름을 내세우려 할 때 너는 화를 낸다. 너무 화가 나서 먹을 생각도 못한다. 돈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남은 한 해를 먹지 않았다면 악을 먹는 고대 관습을 모두 사용했을 것이다. 정말 한마디만 해도 공격받을 위험이 느껴진다. 채팅창을 열고 숨겨진 사람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채팅방으로 들어갔다. 내 손은 키보드만큼 뜨겁다. 친구들을 대신하여 동정의 글을 남기고 싶다. 삼촌에게 먹으라고 놀림받았겠지. 그렇지 않다면 왜 돈을 들여서 나를 고용해서 악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나도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처음 널 섬겼을 때 네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어.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숨은 사람. 당신은 좀 무례하네요. 언젠가 비서가 시체를 먹어치우고 화나게 해서 되살아나게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제일 먼저 믿을 겁니다. 사장에게 심하게 다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숨은 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올리고 그 사람이 숨은 거면 그 사람의 영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피를 흘려보고 실제 지출은 말하지 않아도 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납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이 신청서가 지출 초과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서 비서를 찾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장도 없는 인턴으로서 당연히 사장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사장님의 온라인 여자친구입니다. 이 일은 3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지루한 오후, 멀리 떨어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사용자가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변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은 매우 슬펐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메시지를 믿는지 정말 슬픕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틀 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연락하며 의사를 표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믿을 수 없어 041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 금액은 사적인 운명의 0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잭팟에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숨은 보람이 너무 커서 감동했습니다. 신중하게 확인한 후 상대방은 진심을 담아 돈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숨은 사람과 저는 공식적으로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와 그 삼촌의 회사가 인턴십을 하고 그 기회를 잡아 악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3초는 그 입 하나로 이미 방금 떠난 수많은 소녀들의 마음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과 물도 없이 나는 곧 물러나 돈을 돌려주려 했다. 숨겨둔 사람은 소중하니까 만약 잘 안 된다면 한 걸음 물러나 온라인 연애로 전향해야 했다. 돈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진짜 케이크는 내 머릿속을 강타하는 게 틀림없었다. 왜 나여야만 하는 걸까? 나는 호기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숨겨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다. 왜냐하면 그녀만 등록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내 네트워크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른다. 어쨌든 숨겨진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책임을 맡긴 후 나는 황관의 몇 문장, 무고한 척하는 몇 장, 그리고 케이크를 깨뜨리는 문장으로 그의 그림자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동의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10개가 넘는데 상대방이 빨간 케이크를 먹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케이크를 열었고 예상대로 먹고 있는 상대방의 손과 입은 상대방이 먹고 있는 책으로 변해 있었고 나를 조금 애지중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안녕, 이리 와. 뭐 하는 거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진 속 사람이 커피를 따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 갑작스러운 여러 사람이 손을 맞대고 하는 말다툼을 무시하는 건 숨이 막힐 지경이야. 그래도 네가 문자 답장을 안 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자식아 예전처럼 착하지 않아. 회사 인턴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야. 그래도 날 사랑해. 그 남자가 나와 온라인 연애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우리는 잘 맞았고 그가 그런 연애 중독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 왜 온라인 연애를 해야 돼? 회사 인턴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돼. 그 남자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주 착하고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길 바라. 난 보통 허리를 바꿔. 온라인 연애는 멋지고 온라인 연애는 내가 가면을 쓰고 그 남자를 고문하는 걸 도와줘. 내가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난 절대 관대하지 않을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내가 널 좋아하냐고 묻잖아. 그 녀석이 먹고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녀석이 먹고 아주 좋아해. 지금 좋아한다고 내 정신이 꽤 뜨거워. 이게 뭐야? 바람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거겠지. 그 녀석에게 먹혀버린 요즘을 생각하며 나는 곧바로 내 의지를 펜에 담았다. 나는 총무실로 걸어갔고 그는 여전히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오늘 기분이 정말 안 좋아. 3개의 숫자를 달리다니 나를 위한 작은 단서라고 생각해. 내 뒤에 있는 사람만 후회하는 것 같았어. 이 사랑이 그렇게 오만하면 내가 발각되면 모든 계획이 망가질 거야. 막 도와주려던 참에 사진이 나타났어. 알았어. 나는 여전히 그 이득에 푹 빠져 있었는데 밖에서 식사하던 그 녀석이 지나가며 나를 이끌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황급히 화면을 끄고 머리 근처에서 총무에게 인사했다. 그 녀석 많이 먹었는데 왜 아직 밥 먹으러 안 갔어? 아직 답장 안 했어. 조금 있다가 너 내 남편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야. 미운 줄 알면서도 계속 묻는 거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웃으며 진짜 사람인 척 했는데 회사는 사장한테 엄격하라고 지시받았는데 이제 그녀는 꿈도 못 꾸는 거야. 내가 뭘 감히 했겠어. 운명이야. 참을만 해. 그 사람은 많이 먹어. 진심이면 좋은 거야. 나는 먹을 생각도 없이 테이블에 누워 있었다. 트레는 눈을 감고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영상 통화였다. 이거 감히 전화를 들 수가는 없었다. 나는 황급히 말을 끝냈다. 지점이 켜졌다. 여전히 나는 널 감시하지 않아. 그 머리랑 목 감시할 필요 없어. 난 먹는 걸 좋아해. 하지만 넌 날 보고 싶어. 안 그러면 바보가 될 거야. 난 널 감시할 수도 없어.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 싫어하는 멍청한 인턴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보다 더 밋밋하게 느껴질지도 몰라.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뉴스를 보고 티흐엉에게 답장을 보냈다. 언젠가 우리가 만나서 내가 미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쩌지? 그래도 화상통화는 하기 싫다고 해도 그런 핑계는 필요 없어. 거기서 현실에서 따라잡을 능력은 제로야. 15분 후 그 남자는 수십 명을 먹어치우고 높은 곳에서 조깅하는 그를 쳐다봤다. 일을 끝냈는데도 여전히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5분 후 그가 돌아왔다.
지나가면서 아직 안 먹었어라는 익숙한 말을 내뱉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 놓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냄새나고 옷에 붙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지 않았다면 그가 방금 3개의 숫자를 다 쳤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먹었어.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몇 시간 꽤 잘 먹고 나갔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후 2, 3시쯤 한 명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마침 접수원이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모두 피곤해서 사무실 전체의 부장이 계산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있었고 좋아하는 소시지도 있었습니다. 곧 케이크 한 조각, 밥 한 모금, 행복한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학교를 쉬면서 PPT를 발표하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 남자는 거짓말처럼 먹고 있었고 항상 이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운이 좋았고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남자에게 활발하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직도 변덕스럽고 가짠가요? 초대장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의심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안고 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구나. 주인을 바꾸자. 내 손이 싫지 않아서 다행이다. 난 내 마음을 싫어할 뿐. 내 몸은 이해할 수 없어. 넌 너무 화가 나 있어. 그걸 분명히 하려고 복근 사진과 정자 샤워를 올린 사람. 난 아직도 너무 순수해서 충격을 받았어.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야.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 이 몸. 보면은 영혼을 들이마셔야 해. 난 정말 좋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안 보는 건 아깝다. 그 사람은 밥을 먹어. 충분히 멀리 바라보고 있어. 언제 널 만날까? 언제 날 만날까? 충분히 겁이 날 거야. 넌 날 그렇게 만나고 싶어. 내 얼굴이 떠도는 게 두렵지 않아. 그 사람은 밥을 먹어. 두렵지 않은데 난 이렇게 계속될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앞뒤로 생각해보니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오히려 격려를 하게 됐어. 이야기는 옆집 IT 회사에 독서병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는데 믿지 않으시겠지만 애인 없는 밝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명의 큰 사장은 제가 토요일을 위해 아껴둔 것을 농구 대회를 열었고 제가 다 마시고 끝냈다고 결정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세요. 저는 말처럼 호기심이 많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무데도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사람은 이것이 그 녀석이 먹는 것과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녀석은 농구를 하면서 종종 그것을 오랫동안 완전히 익숙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차가 복근을 드러냈고 숨어있던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삼촌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먹으세요. 숨겨진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거측했습니다. 색깔을 따질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을 이해하세요. 삼촌 그렇게 먹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면 삼촌 친구인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삼촌 친구는 없고 제가 누군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제가 도착했을 때 공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시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운전한 사람은 틀렸습니다. 이때 2팀은 옷을 갈아입고 블로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그냥 던져졌고 삼촌 팀 음식을 먼저 먹지 마세요. 공 배트는 시작. 폼에서 공을 놓고 싸우지 않고 옆에 있는 팀원들을 대신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공을 자르고 공을 이끌고 우산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부의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열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남자가 보입니다. 라인은 보기에 편하고 예쁜 얼굴에 가까워서 탄슈안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 경기는 결투라고 불리며 누워있는 구멍의 결과라고 불러야 합니다. 저는 즉시 VU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잠시 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10점 차로 잠깐 앞서 나갔는데 휴식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스포츠 셔츠를 입은 그 낯선 남자는 나에게로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방금 나타난 학교의 신이 청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다. 믿기지 않을 만큼 잘생겼다. 옆에 있던 여자 동료 한 명만 깜짝 놀랐다. 단장도 너무 잘생겼다. 마야. 연예인보다 더 내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다. 옆 회사에 몇몇 밝은 여자들조차 그를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용감한 여자아이가 물병을 들고 그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 얼굴이 붉어진 차에 장군님, 저는 푸옹푸옹입니다. 제 물 좀 마셔주세요. 라고 말했다. 경기장은 온통 조용했고 셔츠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먹은 그 낯선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눈을 가늘게 뜨고 재밌어 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뻗어 이리 와요 라고 손짓했다. 미소는 계속 아첨했다. 삼촌, 저를 찾으시나요? 낯선 남자가 눈을 깜빡였고 나는 곧바로 이해했다. 나는 오랫동안 웃으며 그 아름다운 소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장군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물은 마실 수 없어. 그 말을 듣자 소녀는 다시 당황했다. 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낯선 남자는 내 손에 든 생수병을 기쁘게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말을 마친 그는 나를 흘끗 보았다. 어차피 내 익숙한 대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멍해졌다. 나를 지칭하는 거였구나. 맞아. 내가 어떻게 그의 공식 직함을 알았지. 끝났어. 내가 왔을 때, 그가 죽었을 때 나는 여전히 넌 숨겨져 있는 사람의 정체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낯선 남자는 그의 공식 직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사람이 한때 그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인은 아니었고 친척이나 친구였을지도 모른다. 친척이나 친구로서 내일 냄새 맡으라고 굳이 개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내일 귀가 안 나오면 숨겨진 곳에 물어보려고 할 거야.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맞아 하고 외쳐야 할 것 같아. 바람의 가장 이기적인 면은 바로 나 자신이지. 이상한 남자가 웃으며 반대편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화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 말도 안 돼. 세상이 그렇게 조용하지 않잖아. 밥을 먹고 쉬라고 애원하는 동안 호기심이 생겨. 억누를 수가 없어. 숨겨진 사람을 믿는 사람은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먹어. 썬킬. 10분이 지났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 이상한 남자는 숨겨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잘 찾았어. 숨겨진 사람도 답장을 안 했어. 이상한 남자를 여러 번 쳐다보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때 이상한 남자가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1분 후 제가 가려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낯선 남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쪽은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은 피하고 싶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답장을 하고 뒤따라가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고 해안은 먹지 않았습니다. 5개의 짧은 신호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정말 타였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휴대폰 소리를 냈습니다. 트라는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금식하는 삼촌의 휴대폰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는 그의 손을 잡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돌아서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과연 도시 사람들은 정말 착하군요. 그는 눈의 혼란스러움을 드러내더니 마치 짐을 덜어낸 듯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큰 집에서 놀기로 선택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환불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금 먹는 아저씨는 화가 나서 내 손을 잡아 끌어 사람이 없는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갔다. 내가 감당 못해. 총지배인이 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상한 놈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감정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내가 또 차가워졌어. 뭐야, 네가 그의 오랜 계산이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의 눈에 내 모습이 비쳤다. 오랜 계산. 차가운 맥박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 네가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왜 쫓아가지? 왜 그렇게 빙빙 돌아야 해? 왜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도록 강요해? 이는 그저 순간적인 충동일 뿐이야. 이는 그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익숙하고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온몸에 퍼져나갔고 내 마음속에 작은 싹이 돋아났다. 총지배인은 나를 해고했다고 우리는 그저 협력 관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서로 협력하고 있으니 누가 집에 오는 거지. 나는 그쪽으로 갔다. 고등학교 동창인 줄 알았다. 어쩌면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간 첫 번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평범한 학력을 가졌지만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웠다. 외향적인 성격은 친구들을 쫓아다니는데 매우 능숙했고, 겉모습은 대담하고 제멋대로였다. 당시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녀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 나중에 주인이 바뀌자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 책을 자주 흘끗 보았다. 그녀의 밝은 눈은 항상 전문적인 이름을 빛냈고 웃을 때는 돈이 많았다. 그녀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나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종종 우리 마을의 가장 맛있는 음식과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업 시간에는 나를 전혀 싫어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 팁을 주면 그녀는 그저 이상하게 서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혼자 공부할 때 작은 숟가락을 건네며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혼자 공부하는데 너무 능숙해서 여자친구에게 먼저 추파를 던졌다. 그녀는 가서 알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때 내 정수는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다. 자연의 이치를 모른 채가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막연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부탁도 없었다. 그저 잘 닿기만 하면 됐다. 그저 자연스럽게 엄격함을 드러냈다.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다. 정수는 순간 뛰는 것을 멈춘 듯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다시 한번 내게 끈을 건넸다. 여하, 마음에 안 들면 잊어버려. 고집 부리지 마. 나는 천천히 그녀의 팔다리 하나하나에 걸린 밝은 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금 무력해하며 고개를 돌려 펜을 치웠다. 상처 입은 작은 새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막 혼자 공부한 중년 여성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가 좀 더 다양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묻는다면 적어도 나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놀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른 독학 소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먼저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먼저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녀는 감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수줍어서 무시당했다. 그 사람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확신한다면 어떨까? 감히 납벽의 이 질문이 탐정의 질문인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마음속의 잔잔한 호수를 모든 삶의 줄기를 뒤흔들었다. 그녀가 가져온 감정은 바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지. 그렇지. 긴장감에 가득 찬 걸음을 내딛었다. 예를 들어 누구냐고. 나는 여전히 감히 직접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강요된 삶을 순식간에 바지를 구르는 삶으로 바꿔놓는 한마디. 오후에 거센 바람이 가슴을 강타하는 듯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엎드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실에서는 수업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갑자기 머리가 타는 듯 아팠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말을 내뱉었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우리가 함께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계속해서 음식을 채워 넣고 나를 채워 넣고 말을 걸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키스를 나눈 적이 없는 것처럼. 그때 나는 그저 생각했다. 사랑이란 그런 거겠지. 두 사람이 마음을 고백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쉬는 시간에 계단 구석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게 내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식과 음료를 주었고 그것은 편리했다. 종이에 적힌 글들은 그저 지루함과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고 제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매력을 시험해 보려는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키스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나를 뜨엉트리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불길을 따라갈 수 있을 뿐이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안따라는 단어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뜨엉트리와 저는 서로 멀어졌고 제 마음은 여전히 마비된 듯 했습니다.
제 진심을 다해 표현하고도 마치 농담처럼 받아들였던 그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키 안 삼촌의 책임감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촌은 업무 기회를 틈타 저를 사무실로 불러 요약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즘 대기업들은 모두 업무에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키안 삼촌은 매일 10단어 끝말잇기를 보내면서 여전히 사과하고 당신을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10단어 끝말잇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위한 창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답장하지 않자 그는 퇴근 후 회사에 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를 초대했고 회사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알아차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밝은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고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웃기다. 키 안 삼총과 나는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외에는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나를 좋아했습니까? 나는 웃었고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니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없으므로 첫눈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첫눈에 반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삼촌 아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10보다 5 더 많은 사랑이 왔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기억처럼 나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히 쉬웠습니다. 4학년 1학기에 그는 경험을 얻기 위해 학교에 돌아온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바로 갈 생각이었지만 할 일이 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부이가 공유한 후 그는 같은 학교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호기심의 꾸중을 듣고 당신은 방어하기 위해 일어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렸고 그 여자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그 원망이 점점 돌아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중바온이 사랑하는 대학의 학년신 영부인은 소문이 퍼지자 바람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4학년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오신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손에 든 무언가였고 때로는 아침 식사였고 때로는 내기를 걸었고 때로는 좋은 이야기나 찾은 꽃이었습니다. 장바오와는 매우 착해서 무언가를 줄 때마다 도망쳤습니다. 한 달 후에 그녀의 편이 나올 것이었고 그는 평소처럼 꽃다발을 오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전에 오신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스킨십을 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보았고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장바와 당신은 내가 아주 큰 상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나를 의지하더라도 감히 내 손에 쥐어주다니. 그렇게 말하고는 꽃다발을 땅에 던지고 씨앗 하나하나를 주워 모았다. 다음에 감히 나에게 큰 씨앗을 주면 나도 너도 상자에 던져 넣을 거야. 그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온 군중이 익숙해졌다. 항구의 향기가 피어오를수록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고귀한 집은 어디서 났어? 네가 누군지도 모르지.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걸 가져와서 나를 데리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백일몽에 빠진 사람들. 군중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장보아가 어느 문을 두드려도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인쇄하지 마라. 눈물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날 나는 막 일을 끝내고 도시로 돌아왔고 내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 끝내고 책으로 류일인의 손을 쳤다. 장보아가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암탉처럼 지루했다. 류일린, 너 너무해. 그는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맞고는 대답했다. 에오, 옆집에 또 하나 있네. 이제 서로 놀리는 법을 알았지. 너무 화가 나서 웃음이 터져나와 입술을 삐죽 내밀어 도발하고 욕설을 마쳤다. 화가 나서 한 페이지를 썼다. 어쨌든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옳은 말만 할 줄 안다. 내 교육은 너무 대담하다.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마. 인간이 진화했을 때 네가 사라져서 나를 그렇게 초대한 거야. 수리공도 아니고 여기서는 너무 편해. 아이, 알겠어.
네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는 건 아마 동물보호협회에서 기다린다고 비난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수의사를 찾아야 해. 왜 우리랑 같이 있어? 난 사람하고만 놀지. 네가 행복하지 않아서 동물하고는 안 놀아. 그럼 정말 좋은 거지? 나는 교차의식을 뒤로 젖혔다. 좋아해. 또는 묻고 싶어. 그런데 왜 조동사를 써서 나한테 다가왔어? 내 두 얼굴이 너무 갈라져 있어. 넌 누군가의 허벅지를 따라가는 법을 모르니까 운명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넌 내가 오래전에 그런 의도적인 접근법을 고안해낼 거라고 생각했지. 난 눈을 가렸고 그걸 너무 많이 배웠어. 다음번엔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거야. 매번 집에 가세요. 삼촌. 보삼촌이 내 손을 잡아당겨 검문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럼 차라리 삼촌을 위해 시도해볼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고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자상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나를 먼저 사랑해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눈꼬는 붉고 눈구멍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어졌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눈을 떴다. 달리니, 죽은 자를 이길 수 있겠어. 어머, 정말 동거래인가.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나에게 추파를 던지며 악수를 하며 달렸다. 쥐바오, 이러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다칠 거예요. 당신네 무리를 기어다니며 회복해야 해요. 약속할게요. 이제 진심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이상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정말로 돌아섰다. 테이블은 나에게 가장 많은 무리 아래서 총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또 한 차례의 회의가 끝나고 꽃미남 동료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하고 말았다. 본부장이 요즘 너한테 추파를 던지지 않는 걸 눈치챘어. 안 그랬다고는 하지 마. 그놈은 나한테 자주 추파를 던지거든. 그런데도 누에한테는 마치 올빼미처럼 추파를 던지더군. 꽃미남 용의자가 말했다. 본부장, 정말 잘했어. 나는 더욱 충격을 받아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나는 재빨리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했다. 꽃미남 용의자는 계속 목욕을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못 참았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마지막으로 본부장이 추파를 던지지 않은 게 언제였더라. 그 인턴이 며칠 후 그만뒀잖아. 꽃미남 용의자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며 내 몸이나 잘 챙겨 라고 말했다. 내 경력은 엉망진창이야. 우리 본부장은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를 제압한 이후로 그는 매일 내 이름을 바꿨다고. 예전처럼 온라인에서 널 놀리던 방식으로 호출했어. 그래도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래도 오늘 내 셔츠가 원래 것과 같은 재질인지 확인해 볼게. 그래도 사랑 외에는 너와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 모든 게 네 손을 돌리는 것만큼 쉬워. 그저 내 입맞춤 하나면 돼. 에오, 난 옛날에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고 슬퍼 보였었지. 사라져 달라고. 내 품에 사라져 줄 수 있어. 둘째, 넌 계속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유치함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너무 변해버려. 너무 과장하지 마. 정말 때려주고 싶어. 이제 새로운 서양이는 학교만 갈 수 있게 됐고 아랫배가 갑자기 아팠어. 나는 속으로 안 됐다고. 아직 이르다고 불렀어. 내가 올 때마다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 같았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나는 고통을 덜기 위해 앉았어. 그런 나를 보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가라고 재촉했어. 나는 너무 약해서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지를 입고 있었고 생리대를 버리기 전에요. 지금은 많이 웃지만 항상 생리대 때문에 바빴던 사장이었기에 여전히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더 이상 물을 마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총괄 관리자님,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 한 팩만 주시겠어요. 그가 잠시 멍하니 있더니 몇 가지 반응이 오더니 그 중간에 말을 더듬으며 요청할 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팩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마당에 있는 의자로 가겠습니다. 나는 겨우 일어섰고 균형을 잃었고 바지는 끈적거렸습니다. 그의 롤업 병기가 나를 웃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웃을 수 없어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쯤이면 거의 욱업시가 다 됐거든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집 안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다리가 피곤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갑자기 발밑에서 가벼운 총성이 울렸다. 삼촌이 나를 팔 때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삼촌을 끌어안았다. 그는 아주 가까이 있었고 따뜻한 숨결이 내 얼굴에 스쳐 지나가 코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 거짓말쟁이는 아무것도 짊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젖은 푸른 들판으로 나를 곧장 데려갔다. 조수석을 성공적으로 차지하자 옆면의 온기는 금세 사라졌지만 집의 은은한 향기는 여전히 코끝에 남았다. 사생활도 조금 있고 움직임도 좀 있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 삼촌이 운전하며 물었다. 너무 아파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요. 나는 덧붙였다. 총지배이님을 약국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시면 이부프로펜을 드세요. 너무 아프면 마른 채로 그 지역이 불을 켜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졌니? 그가 어둠 속에서 자신 있게 글을 쓸 때 여전히 울부짖었다. 침대의 검은 머리가 환하게 빛났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빗방울에 눈은 잠들었고 앞머리는 손에 눌려 지루했고 그는 당신을 안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말했듯이 피곤하면 그 사람의 심경을 알 수 있다. 생리통은 큰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살짝 어두웠다. 내 영혼은 아래에 있었고 말투도 더 부드러워졌고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다. 나는 먼저 피곤해지고 싶었다. 술을 마신 후 나는 계속 침대에 누웠다. 장군님, 소파에 좀 누워 계세요. 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이상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말 친숙하게, 이상하게 들리고 또한 멀다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이상해요. 특히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장군 삼촌. 나는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면 장군 씨라고 부르시려면 허니라고 부르셔도 돼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 말하라고는 안 했어요. 나는 재빨리 그의 말을 가로차에서 운율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를 키안 삼촌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내가 그의 본명을 부르는 것을 듣자마자 그 이상한 사람은 골수처럼 맑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긴 턱이 아래로 쳐져 그림자를 만들어 그의 눈앞에 있는 얼굴이 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이 이름이 아주 좋았기에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인 키안키안을 아주 좋아했고 햇빛과 비를 기도하며 평생 그 이름이 각인되었다. 나는 잠시 늦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야 깨어났다. 침실 문을 열자마자 괴간 삼촌이 다리를 꼬고 소파에 기대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나가자마자 삼촌은 바로 깨어났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지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삼촌은 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직 운이 좋지. 그렇지. 죽을 준비했어. 쭉. 나는 너를 따라가서 죽 끓이는 법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몰라서 죽 끓이는 법을 모르는데 너는 죽 사는 법을 알고 있잖아. 이츠에마이네. 사장님, 죽 끓이는 법을 모르시는 게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죽이 너무 부러워하는 여자에게 대답했는데 그녀는 너무 맛있다고 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나처럼 죽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아직도 죽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죽 가게에서 파는 죽보다 더 나빠. 나는 그냥 사서 돈을 많이 썼어. 행복해서 배가 따뜻해지고 마음도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 죽을 제대로 샀어. 그 사람한테 줘. 결국 널 고른 건 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정말 양날의 검이야. 죽을 다 먹고 바로 그 사람으로 갈아입고 집에 가서 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개처럼 계속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눈은 빨갛고 가슴은 눈물로 가득 차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마 내 마음속에 마법 지팡이를 꽂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는 걸 알면서 요아,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돼. 난 여기 있어도 돼. 하지만 넌 방에 가서 푹 쉬어야 해. 안 그러면 진짜 질릴 거야. 그 사람, 그 삼촌. 바로 침대로 뛰어가도 돼. 문득 이 침대가 이미 내 것이라는 게 떠올랐다. 깨끗한 내 옷을 꺼내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그 삼촌은 코코넛 나무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얌전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갈아입지 마. 푹 쉬라고 문을 닫아줬다. 2시간 후 몇 분 동안 나는 대화가 온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했다.
여전히 베개와 발바닥에는 내 냄새가 가득했다. 랩 신발, 빅 아이, 말. 또 뭐야? 다른 사람 냄새일까? 나는 뭔가 말하고 대답했다. 당장 자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어. 흐흐. 여전히 너무 사납다. 먹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도 좋은 닭고기를 많이 쓰잖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여아, 자러 갈게. 7일 후. 생리가 막 끝났을 때 다른 삼촌이 3일 후에 검진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병원에 한 번 갔고 약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고 나는 여전히 고집이 세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헛된 희망을 품고 집에 갈 때마다 너무 기뻐서 떠나야 했다. 약은 쓰디 썼고 출근하는 건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나는 지쳤다. 이번에는 달랐다. 다른 삼촌 너무 오만하고 거만했어요.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제 친구였는데 정말 실력이 좋아서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제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통증의 원인을 찾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 담벼락에 다리를 잃었는데 1분도 채 서 있지도 못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삼촌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이용했고 함께 젊어지고 아름답게 아이를 낳았고 질적으로도 떨어졌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죠. 군대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택했는데 아름다운 바람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였어요. 생리통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황사오 선생님, 7년 됐는데 평소에도 피부가 많이 좋으세요. 평균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져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고 제 검진표를 보시고 처방전을 내주셨어요. 몇 차례 검사를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었고 비타민 D 수치만 낮았어요. 선생님은 결과 이것 좀 보세요. 비타민 D 수치가 1, 47밖에 안 됩니다. 발이 부드러운 4살짜리 아이의 정상 비타민 D 지수는 3, 0, 0에서 1, 0, 0, 0 사이여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생리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비타민 D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병원에 몇 번이나 갔지만 아무도 비타민 D를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실 비타민 D는 합성을 감소시키고 프로스토클란딘이라는 물질은 생리시 통증을 유발하며 자궁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전 푸시업이 효과가 없어서 검사를 받고 치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외해보니 배경과 함께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만 처방할 겁니다. 집에서 일광욕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해산물을 더 많이 먹고 서로 먹고 통증을 느끼는 것을 기억하세요. IBU 프로판 복용을 중단한 후 푸시업을 다 마셨는데도 호전되지 않으면 트리를 찾으세요. 저는 즉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알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서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녀가 말했다. 먹어. 네가 먼저 그 여자애를 출판하도록 힘을 줘. 몇 마디 하고 싶어. 그녀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바로 내 손을 잡았다. 방금 전까지의 진지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아, 맞아. 머리 근처를 만져줘서 기뻤어. 그래, 알았어. 그녀는 세상처럼 미소 지었다. 길은 정해졌어. 그냥 먹고 그렇게 불러. 아, 마야. 내 이름은 램히레야. 만나서 반가워. 주사 맞았어. 램히레는 정말 긍정적이야. 나 같은 여자애도 피에 푹 빠져 있어. 답장도 보냈는데 만나서 정말 반가워. 하지만 램 선생님, 그냥 네가 그런 걸 좋아하길 바라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척은 식사를 하던 중 숨을 참고 돌아섰다. 일할 시간이기도 했고 램히레는 바로 먹으러 갔다. 램히레는 나를 쳐다본 다음 그를 쳐다봤다. 손을 비교해보니 난 정우를 켜고 게다가 바지를 벗고 밥을 먹고 잠시 쉬었다. 알았어. 시간 되면 연락해. 나중에 만나. 무슨 생각해? 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내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 정말 나 진심이야. 그는 여전히 내 뒤를 따라왔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하고 차가웠다. 여전히 아주 진지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왜 꼭 너여야만 했지. 네가 평범하고 욕심 많고 생각도 잘 안 하고 아직 수련 중이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됐다. 내 안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왜 램히레 박사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램 박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기는 쉽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 나는 너희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인정했다. 람히레는 정말 예뻤고 그의 곁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게 그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서 너의 성취와 수행에 대해 배웠다. 너도 정말 예뻤지만 성숙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자의식 갖지 마.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널 사랑한 건 아니야.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너를 만난 그 해. 사랑에 빠진 그 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속일 수 없고 오직 맞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난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그래도 동의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진지한 고백이 머릿속을 텅 비게 했다. 램히레가 그녀에게 속삭였던 게 기억났다. 내가 생리통을 처음 알았다는 걸 알게 된 날, 그녀의 삼촌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당시 그녀는 휴가 중이었지만 삼촌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온갖 질문을 던지며 생리 중인 여자를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긴 휴가를 즐기며 스케줄을 소화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결국 컨퍼런스가 끝나자 삼촌은 그녀를 다시 스케줄대로 돌아가도록 강요했다.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침에 그녀를 강제로 데려오려고 그 먼 곳까지 날아왔을 것이다. 내 삼촌을 독설가의 부잣집 아들로 보지 마라. 사실 삼촌은 소박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잘 안 본다. 너희 둘은 행복할 거야. 나중에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는 거 잊지 마. 처음에 나는 삼촌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삼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제 들어야 할 것은 모두 들을 가치가 있고 봐야 할 것은 모두 보이고 느껴야 할 것은 모두 느껴진다. 바지가 끄덕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무정한 짓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남자를 주셨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해요. 저는 형님. 삼촌이 사인해줬어요. 삼촌이 사인해줬어요.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